그 처음 듣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처음 듣는 분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설명회는 좀 차근차근 편안하게 질문 받아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고전읽기 메인 강사 여미 원장이라고 합니다. 너무 무섭죠? 재수를 고민해도. 사실 이제 내신 아쉬운 학생들 그리고 재수를 고민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이 논술을 시작하는데 이 논술은 사실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약간 로또로 알려져가지고 굉장히 너무 담이 높은 전형 중에 하나라. 근데 말씀을 드릴 것들은 제가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이근방에서 또 뭐 사실 대치 강남에도 있었고 이근방 아이들의 대입 논술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본 선생님이 접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와서 혹은 고3 혹은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은 이제 5수생, 6수생도 있어요. 그래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25 막 이렇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일단 어머님들이 예전 논술하고 이제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논술은 글짓기 재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깨야 할 우리의 한마디는 창의력 시험이 아니에요. 작문대회도 아니고 정확한 조건에 맞게 글을 쓰는 건데 아마 초중고 기간에 이 논술을 풀어볼 일이 없을 거예요. 학교에서 하는 100일장이나 모든 대회는 다 글짓기 대회예요. 그래서 문학적이거나 에세이를 쓰거나 이런 거지만 논술은 그냥 분석 쓰기예요. 그래서 창의력 시험은 전혀 아닙니다. 이 오해를 일단 깨셔야 돼요. 모든 학교가 똑같습니다. 창의적으로 쓰는 학교는 한 군데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 다음에 정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답이 정확하게 적혀져 있어서 그것을 어머님들은 이거 약간 교수에 따라 채점이 다르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제가 채점위원을 합니다. 제가 박사를 마치면서 우리 박사생들이 1차 채점위원을 하는데 정답이 있어서 네, 음료가 이제 왔네요. 옆으로 돌리시면서 그냥 쭉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안 그러면 산만하니까 조금만 도와주시면 빨리빨리 저희가 드릴게요. 네. 커피는 다 디카페인이니까 예, 편안하게 드시면 다 아이스로 주문했습니다. 기호대로 드세요. 네. 왜냐면 강의를 들으시면 목이 바싹바싹 타실 겁니다. 그래서 물을 드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네. 편안하게. 옆으로. 이게 좀 늦게 왔네요. 그냥 막 랜덤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디카페인이니까 커피는 안심하시고요. 소리가 저기 있구나. 아이고, 어디 자리가 하나 있을까요? 없으면 의자를 하나, 저 안쪽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안쪽에. 학생이 직접 들어오다니 너무 좋네요. 네. 편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고전읽기 다니는 학생들은 한 번도 창의적 글쓰기 거의 연습 안 해요. 창의적 글쓰기는 거의 필요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충격받으시겠지만 학생의 창의력을 고3 때까지 시험 볼 일이 아예 없습니다. 창의력은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능력으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논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바칼로레아처럼 8시간씩 에세이를 쓰는 그런 논술이 아니에요. 한국의 논술은. 그래서 창의력은 아니고요. 정답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제가 채점위원을 해봤는데 한 1번에서 충격적이게도 한 50% 정도가 떨어집니다. 믿기세요? 지금 뒤에 보면 논술 문제 있는데 1번 문제에서 제가 봤을 때 심하게는 50%가 거의 떨어져요. 그러니까 한 1000명이 하면 500명 정도는 1번에서 탈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논술은 정답이 있는 시험이니까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게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글재주하고 상관이 없고요. 물론 글재주가 있는 학생들이 조금 유리한 면이 있는데 타고난 글재주보다는 기출을 반복하는 훈련이 점수를 올립니다. 자, 일단 기본 개념을 보시면 6장의 카드를 쓸 수 있어요. 지금은 뭐 28년이나 이럴 때 좀 바뀔 수 있는데 지금은 9등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은 최대 6가지를 쓰는데 그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교과, 그다음 학생부 종합, 논술, 우수자 요 세 전형들을 많이 쓰는데 이 세 개를 이제 학종을 많이 넣는다고 하죠. 학종은 이제 생기부 기반에서 들어가는 것들, 교과는 학생부 교과에서 내가 골라서 성적이 조금 좋은 과목들,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학생부 교과와 논술 우수자는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수능을 봐서 일정 등급 안에 들지 못하면 아무리 합격을 1차 했어도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학생은 6장의 카드를 씁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직접 출제하는 논술고사 성적으로 뽑습니다. 논술 반영 구조를 보시면 100%도 있고요. 80에서 90이 있는데 내신 10%, 20%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내신이 어떤 애는 2등급이고 어떤 애는 4등급이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실제 논술의 반영 기준은 2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내신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등급 2개가 2점 차이야. 그럼 단어 하나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신을 안 보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사정 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1, 2점 차이밖에 안 나요. 1등급하고 5등급을 보니까 5점 차이가 채 안 나요. 내신 반영 비중이. 그래서 내신이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성적이 불리해도 논술 역전이 가능한데 제가 사실 9월에 가장 많이 만나는 학생이 6논술 학생입니다. 네, 6개 다 논술을 쓰러 와요. 놀라시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6논술 아니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교과도 망했고 종합도 망한 상황에서 당연히 논술 6개로 가겠다 하는 학생이 있고 재수생은 당연히 6논술이겠죠. 왜? 교과랑 학종이 망했으니까 재수를 했겠죠. 그래서 재수생은 그냥 6논술입니다. 원래가. 그래서 6장을 많이 쓰는다. 근데 이제 이거 거의 문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과도 마찬가지로 수리 논술이 있어요. 근데 이과의 수리 논술 제가 약간 참고해서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 논술하고는 완전히 다른 논술입니다. 자, 일단 정확하게 시키는 대로 쓴 글이 합격합니다. 잘 쓴 글이 아니라 다 1번 독해 시험입니다. 제시문을 이해했는지 보는데 보통 사실상 국어, 문학, 비문학의 서술형입니다. 정답이 있고요. 모범 답안 채점 기준표가 있어서 교수들의 입맛이 아닙니다. 기준표를 보고 1차에서 기준에 맞게 체크를 해요. 한 수십 명이서. 그 다음에 2차에서 3차에서 마지막 한 20장, 30장 정도가 교수님 손에 들려집니다. 그럼 마지막에 뽑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손에 가기까지도 힘들어요. 네, 1, 2차에서 떨어지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논술 쓴 거를 아이들이 복원해서 갖고 오면 제가 얘기해요. 떨어졌네? 교수님 손까지 갈 거다. 이렇게 채점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상당히 객관적인 시험입니다. 그래서 무슨 서술형 시험을 우리 한국이 본다, AI 시대 이러면 다들 웃으시겠지만 가능합니다. 채점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 말이나 그 단어나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조건이 꼼꼼하기 때문에 AI가 채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한데도 맞고요. 글자 수의 조건을 지켜야 됩니다. 글자 수를 조건을 지킨다는 건 600자, 1200자, 1600자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1600자라서 저 1000자만 쓰고 왔어요.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1600자 쓴 애와 1000자 쓴 애는 10점 차이 이상 납니다. 절대 떨어져요. 그냥 거의 맞게 써야 돼요. 1590 몇 자 이렇게 써옵니다. 혹은 1100 몇 자 이렇게 맞춥니다. 그거는 우리가 분량과 시간 계산을 해서 맞춰요. 연습을 해서. 그래서 원고지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띄어쓰기 포함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자기 생각과 창의력을 함부로 넣으면 무조건 감점됩니다. 그리고 요약하라 하면 요약만, 비교하라 하면 비교만 하면 되는데 간혹 대안을 써라 이런 게 있어요. 대안을 쓸 때는 자기 생각을 넣는데 그것도 논리적인 앞에 제시문에 힌트가 다 있어요. 그 힌트에 맞는 대안을 써야 돼요. 그래서 그냥 논술은 문제를 낸 사람의 마음에 빙의해서 쓰는 대회입니다. 절대 자기의 역량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에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시문을 일단 읽어요. 일단 여기서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엄청 길어요, 제시문이. 그 다음에 글자 수 파악한 다음에 개요 짜기 70%라고 제가 써놓은 게 학원들이 요거를 얘기 안 해주는데 개요 짜는데 시간을 다 써야 돼요. 수업 시간 내내, 그 시험 시간 내내 개요를 꼼꼼하게 짜는데 모든 시간을 다 써야 돼요. 70%. 그리고 20%는 그냥 답안만 탁 정리하는 겁니다. 근데 쓰고 저 이상한 것 같아서 다시 쓸래요. 그러면 이제 종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개요를 잘 짜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개요 보고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요 세 가지가 가장 먼저 중요하고 이건 마지막 단계에 내기 직전에 학생들이 저희 학생들은 30분 전 혹은 20분 전에 써서 보통 내는 것을 많이 받고 이게 정설입니다. 개요 짜기를 안 하고 디립다 글부터 쓴다 그러면 떨어지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문제 푸는 거 보면 보입니다. 어떻게 될지. 처음에 개요 짜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단 논술의 기본 개념입니다. 어느 학원 사실 이건 마찬가지인데 일단 써라! 이건 말이 안 돼요. 개요부터 짜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내쉬운 아쉬운 학생이죠. 논술 한 번 역전이 가능하니까 로또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상위권 대학이 늘 논술이 많이 열려 있어요. 스카이, 서성한, 서울대 빼고 지금 다 열려있고 국어, 독해, 요약이 강한 학생, 그 다음에 당연히 성실히 훈련하는 학생, 그 다음에 재수를 고민하는 학생이겠죠. 오수생들도 있고 수시에 현실적 대안은 결국 논술인 학생이 재수생들한테 많아요. 제가 재수생이 훨씬 많아서 매년 물어봤더니 선생님 애들 이렇게 받더라고요. 연대를 가도 재수를 하고 고대를 가도 재수를 하고 한양대를 가도 재수를 하고 모두가 재수를 한답니다. 모두가 지금 자기가 들어온 대학의 학과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운에 따라 너무 좌우돼서 계속 재수를 고민해요. 그래서 재수생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 아이들이 연대가는 왜 재수하는 거야? 서울대겠죠?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좀 더 높은 과를 위해서 거의 다 재수를 해요. 왜? 편입은 논술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능을 여러 번 쳐서 사실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가는 특히 법대, 의대가 가장 많습니다. 제 제자는 5번을 쳤어요. 법대를 위해서 원하는. 그래서 전과한 제자도 있지만 보통 수능을 5번씩 치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과 처음 치는 우리 아이들이 경쟁을 하는 거죠. 수능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수능 5번, 6번 치는 애들은 거의 기계예요. 5년, 6년 그것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이 이게 힘들겠죠. 그래서 타고난 국제주보다는 독해력의 훈련, 수능 기본기의 싸움인데 이건 수능 최저 때문입니다. 자, 일찍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게 있을 건데요. 자, 합격의 두 관문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수능 최저예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이제 완전한 고백을 제가 드리면 국어가 3등급밖에 안 나오거나 4등급이 나오는 학생이 논술을 잘 보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수능 국어요. 그러니까 수능 국어가 3등급이 이하로 나오는 애가 논술만 잘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통계적으로도. 한마디로 수능이 너무 안 나오면 논술 못합니다.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엄마 나 논술로 장원급제해서 갈게 이래도 국어랑 영어랑 사탐이 수능이 안 나와 논술 못합니다. 이거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논술에 합격한 아이들 중에 국어가 3등급 밑에는 없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기본적 독해력이 안 되는 아이가 논술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라는 건데 학교 선생님들이 논술을 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이걸 아무도 못 맞춰요. 수능 최저를 맞추지 않고 저 지금부터 논술을 해볼게요 선생님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야야야 논술하지 마. 수능 최저도 못 맞춰서 시험장에도 못 가. 이게 보통 선생님들의 입장이에요. 첫 번째, 자기들이 준비를 못 해주고요. 두 번째는 수능 최저가 안 나오는가 계속 일종의 희망 고문을 하면서 논술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논술은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최저가 아예 안 나오는 상태에서 논술을 하는 거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등급을 물어봐요. 상담을 할 때 국어가 5등급인데요? 4등급인데요? 그러면 저는 받지 않습니다. 그냥 안 돼요. 그러면 국어가 3등급 되는 날, 어느 날 오렴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게 맞아요. 왜냐면 원래 논술하고 다 받아요. 뭐 8등급도 받고 다 받지만 저는 이제 개인이고 이제 합격 관문에 아이들을 올려야 되는 사람으로서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실력인 거죠. 두 번째. 두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럼 순서상 뭐가 먼저냐? 최저가 먼저입니다.
최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글쓰기, 야, 너 글 써봐. 너 학교에서 글 잘 쓴다는데 논술해봐. 이거 아니에요. 그냥 수능 최저가 나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못 넘으면 탈락인데 제가 비율을 말씀해 드릴게요. 20년 동안 최저를 못 넘은 학생은 40%였어요, 항상.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40%. 안 변해요. 50%까지는 아니어도 최저를 못 맞춘 학생은 40%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명을 가르치면 4명은 최저를 그냥 못 맞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논술 시험장에 갈 필요도 없는 상황이 오는데 제가 가라고 해요. 재수할 거니까. 가서 연습해라. 답이 없잖아요, 지금. 네, 수능 끝났는데 어떻게? 이제 분명히 논술할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그냥 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두 가지 아이가 있어요. 저 멘탈 털려서 안 가요가 있고 돈은 냈으니까 가서 시험 보고 올게요, 이런 아이가 있는데 후자가 훨씬 건강하죠. 그래야죠. 왜? 어차피 넌 또 보게 돼 있어. 아, 정말로. 대학 갈 거면. 그래서 제가 수능 최저에 굉장히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가 모든 경쟁률을 다시 가르는데요. 자, 일단 요거 되게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한국사 4등급 이하로 학교는 아예 받질 않아요, 서울에 있는 대학은. 근데 이상하게 국영수영 이거 다 되는데 한국사 4등급 애가 있어요. 5등급 애가 안 챙긴 거예요, 한국사를. 그럼 논술 껴주질 않습니다. 일단 한국사 4등급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수학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자, 웃는 고등학생들이 있는데 한국사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합보 이런 건 한번 제가 설명할 건데 어쨌든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무관하게 탈락하고요. 명목 경쟁률이 자 기본적으로 보통 70대 1이라고 하는데 28대 1도 실질 경쟁률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수능 최저 못 맞춘 애들 중에 성격 좋은 애들이 보러 왔기 때문에 28대 1도 아니에요. 15대 1 정도에서 1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이 얘기하는 게 10대 1도 안 될 거야, 아마. 왜냐면 논술을 꾸준히 준비한 애들은 거기서 4, 5명도 안 돼요. 그래서 5명만 제끼면 너는 합격이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럼 애들이 선생님 저 80대 1이에요 하면은 5대 1, 10대 1이야,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채점을 하잖아요. 1번에서 통과 못하는 애가 50%예요. 그러면 3번까지 가는 애들은요, 5명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에 놀랄 필요는 없어요. 아무나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자기가 몇 등급 맞을지 모르고 일단 넣는 거잖아요. 대학이 요걸 노린 거죠. 왜? 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 넣고 그 다음에 돈 돌려주는 거 없죠. 그 다음에 시험장에 안 가는 거예요. 텅텅 비어요. 시험장이. 학생들이 가면 70대 1인데요. 교실에 저하고 2명밖에 없었어요. 이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논술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논술 때마다 차 막히는 건 그날 모든 과가 다 하니까 거기 몰려서 그렇지 실제로 이 인원이 오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낮습니다. 물론 내가 했을 경우, 내가 여기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고 했을 경우는 내가 내 앞에 한 5-6명만 치우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5-6명을 치우는 방법까지 훈련을 해야겠죠. 자, 이게 문제죠. 저는 너무나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학원들이 속일 수 있습니다, 이건. 자, 제일 문제는 제일 잘 본 한 번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선생님 저 2등급 3개가 나와요. 서성안을 넣어야겠어요. 어쩌다 한 번 나온 거예요. 모의고사. 그것도 재수생들이 붙지 않았었던 모의고사가 그럴 확률이 높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착각. 그럼 제가 수능 성적표 갖고 와 하고 얘기합니다. 자, 당연히 6월, 9월 모의고사가 아주 좋고요. 재수생이 포함된 것을 봐야 되는데요. 37, 35, 70도 있기 때문에 37, 이 모의고사에서는 무조건 마이너스 1등급을 하시면 돼요. 3월, 5월, 7월, 10월에 보는 모의고사 성적에서 마이너스 1등급이 내 아이의 등급이에요. 거의 안 틀려요. 네, 제가 왜 저주를 하냐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걸 해보면서 실제로 모의고사는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9월 모의고사가 가끔 되게 잘 나와서 되게 높게 논술 대학을 넣는 학생이 있어요. 왜냐면 9월에 이제 끝나니까. 근데 무조건 마이너스 1로 계산해야 된다. 최저. 맞습니다. 재수하신 분, 재수 학생 있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수능 등급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 5회를 반복적으로 봐서 등급을 판정하는데 자, 당연히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평가원의 6월, 9월이 되게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보수적으로 마이너스 1을 깎는 수준으로 최저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제 11월에 수능이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사실은. 자,
사실 보시면 이제 이게 어머님들이 헷갈리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인데, 당연히 모의고사는 전국 상대평가고요. 내신은 학교 안인데 학교 안에 내신 등급하고 모의고사 등급은 완전히 달라요. 당연하죠. 자, 보시면 여기는 뭐냐면 대략 추정치를 낸 거예요. 일반고, 자, 수능 1, 2등급, 모의고사 1, 2등급 나오는 아이들, 뭐 일반고에서는 내신이 1, 2등급인데 모의고사는 보통 3, 4등급이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 일반고. 그리고 당연히 자사 외고 국제고는 제가 이 외고 국제고 다닌 조카들이 한 4명이 있어요. 제 밑에. 제가 걔네 논술을 다 가르쳤는데 4명 중에 2명이 재수했어요. 2명은 그냥 현역으로 갔는데 그 2명은 눈이 높아서 재수를 한 거고, 자사고 외고 이 문과 쪽 애들이었는데, 이 정도 내신 나오면 1등급 구간에 2에서 4등급, 3, 5등급 나오면 보통 수능 3등급 정도? 그러니까 학교에서 5등급 정도 내신이 나오면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수능 3등급 정도가 나와요. 대략 계산이 그렇습니다. 충격적이죠. 네, 그러니까 수능을 기대하게 되죠. 특목고는.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2학년 딱 가니까 내가 4등급이야. 4등급으로는 학종이나 이런 거 써도 별로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갈 것 같아 해서 그냥 논술을 돌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유는 이거예요. 자, 외고에서 내가 4등급 나온다고 그렇게 수시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외고 아이들, 국제고 아이들은 절대 서성한 이하로 안 가요. 자기들이 못 견뎌요. 근데 저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자기들 사이에서 생긴 그 질서가 있어서 자기는 죽어도, 서성한 이해는 죽어도 안 간다고 하기 때문에 논술을 그냥 와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특목고 학생들은 이거고요. 뭐 과거 영재고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기는 이제 수리 논술도 있지만 여기는 더 낮아요. 수능이 1등급 나오는데 내신이 4, 5, 6, 7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 영재고는 조금 다른 이제 클래스로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문과 학생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문과 플러스 상경계열, 경영과, 경제학과 정도의, 그리고 한의대까지예요.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나머지들은 좀 다른 일종의 입시들이 있을 겁니다. 입시에 대해서 말은 많지만 그냥 깔끔하게 이야기했을 때 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반고 애들 중에서 내신은 일단 지금 좀 나와. 1, 2학년인데 내신 나오면 무조건 학종 먼저 하시고 계속 학종을 두드리는 게 맞고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인데 이게 문제 뭐냐면 아이의 니즈가 중요해요. 난 서성한 이하로는 안 가. 이러면 뭐 그냥 노출해야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의지라서 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니까 너 이거 숙명여대 가겠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싫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숙명여대 가서도 자기는 재수할 거라 그래요. 그럼 노출 또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제일 많이 와요. 이 아이들이 매년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사실 모의고사 등급은 내신과 전혀 달라서 모의고사 등급 추이는 따로 봐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 그래도 자사고, 과학고, 외고, 일반고에서도 고2부터는 모의고사 문제를 내신을 좀 내요. 그래서 너무나 괴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나 학교 관두고 그냥 이 논술로 갈래 뭐 이러거나, 아니면 나 내신 다 버렸어 이러면 저는 뻥치지 말라 그래요. 내신 고2부터는 수능 모의고사의 재심은 선생님들 갖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완전히 버리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건 핑계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데 내신 너무 낮아서 너무 차이가 큰 경우만 고민을 하셔야지. 왜냐면 박박 외워서 내는 내신이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는 내신이 있고 아닌 학교가 있어요. 근데 학교별로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상담하시고, 아이가 너무 차이가 나면 고민하는데 내신을 먼저 버릴게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좀 반대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일단 공부는 무엇이 됐든 버리는 건 일단 무조건 망해요. 예, 한 번 버리면 더 돌아가요. 또 돌아가요. 그래서 오수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그냥 버리진 마라 그래요, 제가. 유지. 어떻게든 유지. 근데 수학이 5등급이야. 그러면 그냥 버리는 게 나아요. 등급은 좀 있어요. 5등급이 아무리 봐도 나와, 모의고사가. 그러면 그냥 그 수학할 시간에 사회를 더 외워서 사회를 1등급 받는 게 논술엔 유리합니다. 그런 건 상담하셔야 돼요. 그런 걸. 근데 막 3, 4등급, 4도 모르겠어요. 한 3 정도 되는데 버리는 건 일단 절대 안 되고요. 4에서 3까지 가는데 모의고사에서 좀 걸려요. 근데 어떻게든 3까지 턱걸이를 걸어 놓으면 답이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꺼졌네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등급에 대한 상담은 하시는데 너무 아이들에게 모의고사가 너무 잘 나오고 내신이 너무 안 나와서 모의고사에 대한 환상을 갖지 말라. 무조건 내신을 좀 챙겨라. 고2부터, 특히 고2 때 나오는 2학기 내신부터는 보통 수능 기출이 나온다. 그래서 학교 내신 잘하는 애가 그래도 수능에 어느 정도 있는데 학교 내신이 너무 높은데 수능을 못 보는 경우는 있어요. 반대로.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자, 이제 논술은 여러 가지 있죠. 상경계열, 경영, 경제 논술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잘 보셔야 되는데 매년 바뀌어서 약간씩. 자, 일단 언어 논술만 보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인문계열 논술. 근데 이것도 어머님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아이들한테 너 어디 학교 냈어? 그러면 자기가 인문인지 상경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로. 왜냐면 이게 학과별로 어떤 건 상경에 들어가 있고 어떤 건 인문에 들어가 있고 어디는 또 융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하나하나 쳐서 찾아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무슨 계열 논술을 보는지도 몰라요. 이게 진짜 큰일 나는 건데 물론 9월 전에 오면 제가 하나하나 잡아줘요. 자, 왜냐면 일정도 있기 때문에 언어 논술만 들어가고요. 재시문, 요약, 비교, 철학, 윤리, 사회 쟁점, 독해, 논중 구성이 나옵니다. 근데 상경계열 논술은 두 가지 경우예요. 수리 논술 문제가 붙는 게 있고 안 붙는 게 있어요. 수리는 확률 통계 정도가 나와요. 딱. 도형이 나오진 않아요. 확률 통계 정도가 나오고요. 미적분 개념이 가끔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왜 상경계열 논술을 넣어놨냐면 3번에 있거든요. 이게 1번, 2번은 문제가 똑같아요. 인문이랑 3번에서 상경계열이 나오는데 이 3번에서 숫자 하나만 틀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답률이 높으면 절대 하지 말라. 그래서 미리 연습해 보고요. 이 상경계열 논술은 또 경제, 경영, 개념이 논술에 나오기도 해요. 그리고 상경계열을 근데 아이들이 많이 쓰고 싶어하는 이유는 많이 뽑아요. 인문, 언어는 되게 적게 뽑는데 한 번 3, 40개씩 뽑는 게 상경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하지만 많이 뽑는 만큼 3번의 답만 틀려도 그냥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수학을 3등급 정도 하면 상경계열 논술 쓸 수 있습니다. 확실해요. 3등급 쪽 하는 애가 틀리는 거 못 봤어요, 제가. 예, 제 20년간 경험에서. 2등급도 안 해요. 3등급. 3등급 정도 하면 상경계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3등급 이하로는 그냥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못 씁니다. 예. 왜? 미적분 문제 하나만 나와도 틀려요. 그런 경우 이건 이제 실전 제거고요. 수학에 강한 학생. 그 다음에 당연히 수리논술 포함인데 수리논술은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리논술 완전히 달라요. 뭐 논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영재 수학 문제 같은 거 이상한 대학 수학 푸는 건데 수리논술 가르치는 데도 별로 없어요. 대치동에 몇 군데 없고 수리논술 가르치기도 어려워요. 수리논술은 영재 수학 정도 해서 수학이 너무 뛰어난 아이들, 뭐 제가 무슨 과거 애들이나 몇 명이 도전해볼 만한 전형이지 수학이 2등급 정도 나와도 수리논술 못 푸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수리논술은 조금 어려운 일단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건대, 숭실대, 세종대 다 있어요. 근데 영어제 시문이 나오는 대학이 또 있어요. 하나 넣는다. 보면 인문, 외대 인문이 그래요. 그럼 이 외대 사회는 또 안 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물어봐야 돼, 나한테. 우리 애는 영어제 시문을 보는 순간 해석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그거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애는 영어제 시문 그나마 해석해. 그러면 외대에 인문 넣겠죠? 그럼 외대는 어떨까요? 인문이 상경보다 경쟁률이 낮아요. 영어제 시문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인문에는 영어제 시문이 무조건 하나가 나옵니다. 연세대는 늘 얘기하지만 연세대는 수능 체제 없는 연세대 논술은 전 한 번도 연세대 넣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연세대 논술이 이런 거예요. 2시간 안에 보는 수능이에요. 네. 연세대 논술 지금 문제 뒤에 넣어놨는데 풀어보시면 연세대 논술은 수학이 1등급이 안 나오는데 연대가 가고 싶은 애가 하는 거예요. 근데 연세대가 돈을 제일 많이 벌거든요. 수능 체제가 없으니까 모두가 넣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나 연세대 넣었어 이래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그러면 연세대 돈 벌어주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연세대 논술을 못 풉니다. 시간 맞춰 저도 풀어봤거든요. 수능이 1등급 나와야겠더라고요. 다. 그래서 연세대 논술을 연습이라도 그냥 한 장 남으니까 늦게 하지도 마 내가 이래요. 연세대는 내가 너무 서울대 연세대 갈까 말까 하는데 수학이 불안해 이러면 연세대 넣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지. 그래서 제가 이래요. 장원급제급 시험이기 때문에 누가 붙는지도 모르고요. 자, 이화여대는 한 문제, 인문2는 안 나오지만 한 문제 정도 이 이화여대 한 과에서 영어제 시문을 내요.
자, 이화여대. 영어제 시문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넣을 때도. 그 다음에 순수 고려대, 서강대, 동국대, 숙명여대, 강원대, 가톨릭 단국대, 인하대 등 다수가 다 언어 논술입니다. 자, 이 학교들은요, 제가 봤을 때 고려대 논술 아주 쉬워요. 그러나 수능 최저가 높아서 시험을 보러 가는 애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 이래요. 수능 최저 맞췄어? 붙었네, 고려대 이래요, 제가. 없어요. 경쟁률 3대1 될걸요? 수능 최저가 아주 높아요. 자, 우리의 이제 마지막 스파트. 서강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한양대입니다. 한양대 제가 뒤로 빼놨는데, 제가 제일 많이 붙이는 데가 서강대, 성균관대예요. 여기가 이제 꿈에, 나랑 논술에서 진짜 역전극 쓴 애들은 서강대 아니면 성균관대 가더라고요. 왜? 연습으로 되는 학교라는 거죠. 네. 수능 최저도 맞췄는데, 특히 서강대 수능 최저가 조금 더 낮아요. 성균관대보다. 수능 최저가 2합 7이니까 3등급 하나 4등급 나오는데 서강대를 가. 로또죠. 3등급하고 4등급 나오면 성신여대 못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서강대를 붙는 거니까 요런 전형. 서강대, 성균관대 이런 거고요. 숙명여대, 강원대 다 있는데 동국대 이런 대학들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건데 이런 대학 특징이 또 다른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반 논술 상위권 보시면 아까 말한 요 대학들이죠.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가고 싶어 하는 데인데,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긴 글 논술이라고 하고요. 보통 1번에서 4번까지 나와요, 문제는. 근데 1번에서 50%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 중에 고려대, 연세대 지금 빼고 얘기할게요. 연세대는 아예 안 되고, 고려대는 아예 시험 보러 가기가 어렵고, 최저가 어려워서. 자, 그 다음이 건동, 숙숭,세, 홍광, 여기죠. 일반 논술,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이걸 뭐냐면,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한 내용을 얘기하면, 동대 정도 되는 데를 아이들이 많이 넣어요. 그 다음에 홍익대도 많이 넣어요. 왜냐면, 이 수능으로 가기는 높거든요. 근데, 문제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봤을 때. 그러면, 제가 보니까, 동대, 홍대 이런 데가 문제가, 숭실대가 문제가 너무 쉬워서, 단어 하나 차이로 떨어져요. 네. 그래서 훨씬 어려운 거예요, 들어가기가. 문제가 너무 쉬워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연습한 애들은 거의 다 돼요. 근데 완답을 썼는데 진짜 문장 하나, 단어 하나로 떨어지는 게 동대, 숭실대, 세종대, 홍익대예요. 맞아요. 거의 모범답안하고 비슷하게 썼는데 단어 하나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논술을 할 거면 차라리 위예를 해라. 차라리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잘 써서 빵 가는 게 낫지, 단어 하나로 아슬아슬한 논술을 한다는 게 제가 비추해요. 대신 수능 최저 낮습니다. 한 2개 합 6, 그러니까 3등급 2개 나오거나 2개 합 7이 제일 많아요. 3등급, 4등급 하나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여기 엄청나게 넣는데 여기 진짜 박 터지는데요. 쉬워요, 너무. 그러니까 내가 쉽다는 건 연습을 좀만 한 애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틀릴 수 있어요. 그럼 뭐 콤마 하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정서법에서 깎은 거거든요. 그러면 맞춤법이나 콤마 하나로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이. 그래서 제가 요 구간이 마의 악마의 구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위를 차라리 저는 격려합니다. 차라리. 그래서 이 구간 넣긴 넣어요. 근데 붙는 확률은 차라리 여기가 나요. 왜냐면 일정 수준을 통과하면 여기가 쫙 붙는데 여기는 만만하게 열심히 한 그 재수생들이 너무 많아요. 네. 요거 이제 저희한테 알아가는 팁이에요. 이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요. 제가 보니까 여기 애들이 제일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약술 논술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한 2달 하는데, 저희 학원은 안 합니다. 저는 저 혼자 해야 돼서, 이건 단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식 논술이에요. 국민대, 상명대, 서경대, 한성대, 삼육대가 했고, 아이들 중에서 나 진짜 서울의 끝자락에만 있게 해줘 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늦기 때문에, 여기 학림이나 이런 데서 약술 논술을 하는데, 제가 봐도 약술 논술도 언어가 3등급 이하일 때, 국어가 3등급 이하일 때는 잘 안 나와요. 이것도 왜냐면 빈칸 넣기, 그 다음에 비문학 추론, 그 다음에 요약이에요. 요약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국어 영역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가 언제나 요층 애들이 되게 또 두터운 이제 팬들이거든요. 그래서 약술에 목숨을 거는데 한 번만 풀어봐도 압니다. 안 맞는 아이들은 못 풀어요, 이거. 그래서 요거는 이게 약술련 논술 뭐예요? 하지 마시고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제가 풀게 해드릴게요. 풀고
보면 알아요. 절대로 못 맞출 학생이 있고 그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요거로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요. 원고지에다 뭐 좀 정리 좀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쫙 자기의 패러그래프를 풀어가는 게 좋은 애들이 있는데 이건 답만 딱 써야 되거든요. 답을 딱 못 찾거나 안 보이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거 시간치기예요. 그럼 못해요, 약술은. 그래서 이쪽 대학들은 저는 안 하는데 만약에 테스트가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연습 많이 하는데 그것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가천대 아주 떠오릅니다. 요 가천대가 수능만 끝나면 인기 엄청 많아요. 요 끝에 애들 이제 여기들이 다 약술 수도권이에요. 네. 자기들 대학도 자기들 대학의 경쟁력을 위해서 요 약수를 내는 거고 아이들이 많이 원서를 냈으면 좋겠다 해서 내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 논술을 하면 애들이 어려워서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낸 건데 요 학교들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긴 그래도 예를 들어 그걸로 많이 빠져요. 예비로. 그러니까 앞에 이제 합격하고 여러 개 내니까 그 끝에 막 하나 넣는 애들이 있거든요. 불안해서. 그런 애들이 예비로 좀 빠지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 두 가지는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재수생 아무도 여기 안 하죠. 재수생은 안 합니다. 재수생은 여기 갈 것 같아서 재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에를 보통 노립니다. 자, 보시면 작년 거만 보시면 연세 48.7이라고 했어요. 고려대 71.8 했지만 시험 본 애들은 거의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중앙 한양 120, 130대 1인 이유는 뭐냐면요. 한양이 작년까지 어떤 과는 아예 최저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과는 최저가 들어갔는데 낮았어요. 3+4. 근데 이제 한양대 말씀드리는 게 연세대랑 한양대가 비슷한데 그래도 한양대가 진짜 옛날에 이 조선시대 때 쓰는 그 장원급제 글쓰기예요. 한양대가 서본결의 구조로 자신의 이야기를 쫙 자기의 기량을 좀 펼치면서 쓰는 유일한 학교예요. 특이한 학교예요. 그래서 한양대는 약간 이 컨디션을 타요. 어느 날 우리 학생이 그분이 오셨어요. 가서. 그런 날 붙는 거예요. 진짜 있었어요. 근데 한양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면 생각이 많고 너무 깊게 생각하는 아이들한테 딱 맞아요. 이 논술이 너무 깊게 생각하면 난리 나거든요.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헛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입장을 묻지도 않았는데 이 가의 논지 입장이 뭐지 막 혼자 심각해지는 거예요. 특히 저랑 고전 읽기 많이 하는 아이들의 특징, 생각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헛소리를 빠지셔하고 되게 어렵게 쓰는 애도 있어요. 교수님보다 어렵게 써. 그런 애들은 한양대를 제가 넣으라 그래요. 유리해. 근데 희한하게 매년 저한테 고전 읽기 배운 애들이 한양대를 붙더라고요. 그냥 저도 희한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 답안지가 이렇게 학교 예시 답안으로 쫙 올라와요. 그 우리 애요. 네, 우리 애고 이 글을 보면 너무 멋있어요. 그냥 아 멋져 너는 이런 느낌의 답을 써요. 교수님이 봤을 때 자기 제자로 막 삼고 싶은 애를 뽑는 거고 그 나머지들은 다 답이 있는. 근데 한양도 답은 있지만 그런 기량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대학은 곤조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들이 내던 방식을 바꾸지 않아요. 절대 안 바꿔요. 그래서 대학은 항상 모든 대학의 핵심, 제가 교수님들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학교 논술 보러 오면서 우리 학교 문제를 안 풀고 와? 이건 날 모욕했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생각하는 거 다르게 예를 들어 중앙대 같은 경우는 문제 1번을 보면 답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 뭐냐면 일반적 글쓰기로는 이상한 답이거든요. 이처럼 하고 뒤에 막 뭘 넣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애들이. 근데 이 학교는 이렇게 써야 붙는 거야. 그러면 근데 글이 이상하잖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붙는 걸. 그게 뭐냐. 자기네 중앙대 문제를 많이 푼 애들을 붙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푼 애들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혼자 잘 써. 근데 교수님의 답안 요건에 그러니까 우리끼리 나눈 비밀이 있는 거야. 중앙대 이렇게 써야 된다는. 그거를 이직하지 못한 아이 다 떨어져요. 그래서 학교별로 풀어야 돼요. 한양대는 가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고 제가 아이들이 사실 한양대를 많이 늦게 한 이유는 항상 남아요. 그 6논술 중에 한 장이 남아요. 그리고 시기가 안 겹치고 이럴 때 그냥 넣어봐. 그래서 최저가 없을 때 있고 최저가 있는 과목이 하나가 생겼어요. 최저를 조금씩 요즘 늘려고 해요. 왜냐면 교육부가 뭐라고 해요. 최저를 안 넣으니까 사교육 유발한다고 뭐라 하는데 똑같아요. 이런 대학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자, 사실 대학별 논술 특징도 다 있는데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처럼 없고 논술 100%. 너무 어마무시하죠.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외대는 LD, LT만 2개 합 3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제 외교학과 2개 합 3이고 나머지는 2합 4예요. 다른 과들은. 그래서 외대를 많이들 써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대 문제가 쉬운 편입니다. 제가 보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외대는 영어가 어렵게 나오지도 않아요. 이화여대가 훨씬 영어를 어렵게 내는 것 같아요. 외대는 또 외대를 넣으려고 하는데 영어집은 안 넣고 싶은 애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집은 없는 시험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별로 달라요. 영어 지문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고대 서강대 홍익대는 아까 한국사 4 무조건 들어간다고 했죠. 경희대 공대 한국사 5! 그래 5까지는 내가 붙여줄게요. 두 개야 뭐예요? 그러면 2 더하기 2 해서 3등급 2등급이고 경희대 일부과는 2합 4예요. 이것도 2합 4에서 하나 내려갔어요. 올해 내려간 거야. 경희대 엄청나게 몰릴 것 같아요. 아니 2등급 3등급 두 개만 맞으면 돼요. 그러면 딱 사이즈 나오잖아요. 사탐 2등급 맞고 언어나 뭐 아무거나 3등급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경희대 몰리겠죠. 그런 만큼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생겼더라고요. 문제 난이도는. 자, 우리 학생들이 제일 많이 간 데 성균관대입니다. 2계합 5가 있고 3합 6이 있어요. 다 달라요. 과별로. 2계합 5도 3, 2니까 굉장히 탐구 평균을 두 개를 다 보는 데가 있고 탐구 중에 하나만 보는 과가 있어요. 과별로 달라요. 그것도 상담 받으시는데 성균관대가 진정한 논술의 이제 본고장이에요. 왜냐하면 1번, 2번, 3번의 제시문이 한 15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문학, 예술부터 다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꼼꼼해요. 그래서 끝까지 꼼꼼하게 쓰는 애만 통과가 돼요. 팍팍 써요. 거의 시간이 꽉 채울 정도로. 정말로 꼼꼼하게 끝까지 열심히 쓰면 됩니다. 이거는 연습하면. 근데 뭐 기량도 필요 없어요. 제시문을 파고들어서 그 자리에서 승부수 보는 애들이 제일 강한 게 성균관대예요. 운이 그래서 적용을 안 해요. 성균관대 애들은 붙는 애는 얘는 붙겠다 여자가. 왜냐면 계속 연습을 하니까 아이가 성균관대 답안을 그대로 써내요. 계속 모은 답안을. 한 10개쯤 그렇게 되면 그냥 붙겠네 이래요. 거의 정확한 대학들. 운들이, 그러니까 요 대학들은 그래도 운들이 별로 없는데요. 경희대, 건국대, 성균관대는 정확하게 훈련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중앙대도 의예까지는 이렇게 되는데 전국 최고 난이도라고 하지만 중앙대도 똑같아요. 경희대, 건국대, 성균관대, 중앙대인데 제가 여기를 다니시든 안 다니시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논술하는 학생은 건국대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건대가 기본이에요. 건대가 교과서예요. 논술에. 다 건대처럼 내요. 그러니까 건대에서 나온 게 중앙대에서 작년에 제가 건대에서 5년치 푼 애가 있는데 그 5개의 지문이 중앙대에서 작년에 한 방에 다 나왔어요. 5개가. 똑같은 게. 그러니까 건대를 풀어본 애들한테 중앙대 유리했던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건대가 뭐를 잘 내냐면 교과서 연계 지문을 잘 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좋은 거 다 갖고 와요. 그래서 잘 내요. 아주 잘 내요. 근데 그거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교과서를 교육부에서 몇 프로 내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제시문이 다 비슷해요. 그해. 요 소설 나오겠네, 요 소설 나오겠네, 요 소설 나오겠네 하면 그게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건대를 제가 맨날 지금 여기 수업 듣는 애들한테도 다 풀려요. 대수생이건 현역이건 논술을 하겠다 하는 애들은 건대를 안 풀고 가면 그냥 논술을 안 하는 거예요. 건대가 기본 문제입니다. 무조건 풀어야 돼요. 건대 안 가도 건대를 풀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건대 논술이 기본 셋이에요. 그래서 건대 논술을 제가 10년치를 끝내고 자 이제 니네 대학 하자 이제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이제 제 노하우기도 한데 건국대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제가 경희대에서 대학에서 제가 쓴 글들 그리고 성균관대에서 제가 쓴 글을 문제로 냈어요. 출제에 나왔어요. 그런 만큼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해 교과서에서 한 50% 가져오고 좋은 신문이나 좋은 책에서 50% 이렇게 갖고 와서 짬뽕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키워드들은 다 똑같아요. 제가 작년에 아이들한테 야 이거 뭐 인공지능하고 창조적 파괴 반드시 나올 것 같은데 하고 다 예상 키워드 다 찝어줬거든요. 그래서 애들 나눠줬어요. 애들이 막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그분이 오셨네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찍어준 키워드 다 나왔는데 문제는 그럼 뭐해? 키워드가 몰라서 우리가 논술을 못하는 게 아니야. 키워드는 예측이 가능해요. 인공지도 같은 뻔히 나올 거예요. 똑같이 나올 건데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냥 실력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 맞췄는데 자기는 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 그래서 키워드는 우리가 다 예상 문제도 만들 수 있어. 그럼 뭐해? 그 시간에 이 학교의 정확한 답안지를 써내는 게 핵심이죠. 그래서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의 문제는 절대 아니야, 논술은. 문제 맞춰도 못 풀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걸음망이 없죠. 운에 가까운 도박. 자, 그 다음에 최저가 낮아서 변배할 거 지원이 폭주합니다. 인하대도 2합 5예요. 인하대도 현양대랑 문제가 비슷해요. 약간. 요거는 찬반 논술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함정. 다들 잘 써서 단어 하나에 사소한 실수로 탈락한다. 그 다음에 최저 분석하면 고려대, 성균관대, 외대 여기가 합격서 안정의 대학으로 제가 치는 중앙대까지 여기까지는 칩니다. 서강대 경영이 너무 쉬워요. 서강대도 인문이 어렵고 경영이 또 쉬워요. 그래서 서강대를 애들이 많이 늦긴 한데 단어 하나로 뒤에 보시면 서강대는 굉장히 문제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1번을 못 풀면 다 끝이기 때문에 학교 간판을 보지 말고 내 스타일과 내 실력에 변별되는 대학을 골라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막 학교가 이제 애들은 난리 나죠. 난 한양대를 갈 거야. 막 나는 외대를 갈 거야. 막 천지차이인 것 같지만 논술은 그렇게 뽑으면 안 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 자기에게 맞는 대학을 열심히 해서 넣어야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서성한 밑으로 생각도 안 하는 아이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힘들어져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지 말고 내 실력이 변별이 되는 대학을 골라라. 대신 저는 아이들한테 솔직히 말해요. 과를 조금 내가 원하는 걸 해라. 4년 동안 등록금 내고 다니는데 하지. 요즘 다 블라인드 테스트라서 저는 학교에 대해서 크게 스카이 빼고는 다 지금 사실 밖에서는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여기 안에서 너무 안 되는 내 스타일에 안 맞는 대학을 넣느라 원서와 시간을 낭비하는 거. 내가 계속 한양대가 안 되는데 한양대를 계속 주구장창 연습을 해. 그러면 오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아이한테 솔직하게 해요. 그리고 어머님들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쪽에 있는 대학이면 어디나 네가 원하는 과를 가자. 가까운 게 어디냐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일정 되게 중요한데요.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있어요. 가톨릭대, 당국대, 상명대, 서경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을지대, 연세대. 이것도 과별로 또 약간 달라요. 수능 전에 보는 학교가 가끔 있는데 연세대, 서울시립대, 자연계가 전에 보고요. 성신여대가 인문도 전에 보는데 9월 27일에 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추석 끝나고 보는 거예요. 자, 성신여대 가려면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성신여대 거 빨리 다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신여대들 논술들도 많이 넣는데 빨리 풀어서 빨리 좀 늘려고 하는 아이들. 왜냐면 6개 중에 너무 압박이 심하니까 하나를 치려고 일찍 보는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능 이제 후 1주차 수능 끝나고 쫙 보는 대학들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겹쳐놨어요. 날짜를. 그래서 나 경희대, 고려대, 뭐 동국대 이렇게 어느 과 넣을래 하는데 날짜 겹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앰뷸런스 타야 되나? 앰뷸런스 타고 오후에 가야 되나 할 정도로 막 겹쳐놨어요. 근데 이제 잘하면 아침 저녁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일종의 운이어서 날짜 겹치지 않게 보는 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안 챙깁니다, 아이들이. 제가 다 갖고 와가지고 어느 전형인지 찾아서 날짜 다 찾아줘요. 너 이날 시험 봐야 돼? 이 정도로 아이들이 정말 이런 데 약해요. 정말. 날짜 같은 거 안 챙길 때가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좀 챙겨야 돼요. 날짜 봐야 돼요. 날짜에 맞게 써야 돼요. 그래서 9월에 원서 쓴다고 하시면 보통 날짜 체크하세요. 날짜. 겹치지 않게 넣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2주차에 15개 주요 다수대학 여기 빼고 또 쫙 있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가 아마 마지막 주인 것 같아요. 수능 3주차 마지막 인하대까지 해서 30일까지 시험이 이어집니다. 11월 30일이면 시험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일정이 겹치는 6장의 카드 조합도 일찍 준비할수록 정교해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냐? 그러면 제가 2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사실 여기 뭐 고전 읽기의 목표기도 하지만 저희 아이들이 논술을 고1 또 고2, 고3 때부터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고1, 고2 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의 정확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그 블로그에도 후기들을 써놨는데 고2 때부터 시작하니까 안 떨어져요. 고2 때 시작한 애들 거의 안 떨어져요. 정말 잘 풀어요. 지금 고3 됐는데 정말 잘 풀고 문제는 어머님에게 오는 전화 국어가 이제 1등급이 나옵니다. 국어와 영어가 이상하게 올라요. 이상하게 오르는 게 당연하죠. 이 논술 문제를 보시면 고난이도 독해 시험이에요. 그래서 훈련이 돼요. 그 다음에 사탐도 잘 봐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국어가 안 올라요. 사탐이 안 올라요. 그럼 뭐 계속 문제집 푸니? 네. 문제집 풀어도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에 가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논술을 하라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건 요약입니다. 어릴 때부터 요약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논술을 푸는 게 국어가 영어와 사탐을 올리는 길이에요, 실제.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문제 보시면 알 거예요. 왜냐면 통합사고가 너무 필요하고 킬러 문항하고 그냥 똑같아요. 계속 내가 봤을 때는 N회차, 몇 회차 그 모의고사를 푼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 없이 모의고사에 N제만 풀 바에는 실전 논술을 해서 수능과 국어에 이것을 동시에 잡아가라. 이게 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밖에다도 붙여놨어요. 일찍 오라고, 일찍. 제가 일찍 안 오면 너무 고생해요. 왜냐면 재수하니까. 근데 이게 재수할 거면 차라리 논술 그냥 해버리는 게 나아요. 왜냐면 자전거 타기 기술이에요. 재수한다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재수를 하면 아이들 언제 오냐면 지금 제가 오지도 말라고 했어요. 작년 애들 중에 재수한 애들 있거든요. 최저 못 맞춘 애들. 그런 애들한테 여름 지나서 추석쯤 와. 왜? 이미 다 풀었어요, 저랑. 이미 15년치를 다 풀었거든요. 작년에. 그러니까 앞에 연습만 더 하면 돼. 그래서 재수를 하면 9월, 8월, 좀 빠르면 7월, 7, 8, 9만 하면 돼요. 이미 해서. 그럼 제가 이렇게 봐요. 그럼 저는 1월부터 7월까지 뭐해? 수능만 겁내해. 그 7, 8, 9에 와서 나랑 점검하고 시험 보러 가. 끝. 그러니까 재수도 똑같아요. 자전거 타는 것 같아. 그래서 논술은 한번 해놓으면 다음에 또 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죠.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시작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논술 아예 접어야죠. 근데 그런다고 수능이 오르냐? 그건 아니니까 그 시간에 저 같으면 논술 연습을 시키겠어요. 그냥 솔직하게. 문과 아이들이라면. 그래서 수능 국어 올라가고 영어 독해 올라가고 사탐 배경 지식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보면 다 교과서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배신이 바뀌지 않죠. 수시 대안이 여전히 논술뿐이 없고요. 논술 준비는 버리는 시간이 전혀 아닙니다. 국영과 사탐이 오를 수밖에 없고 결국 정시를 노려야 되잖아요. 마지막에는. 그럼 마지막 이 카드면 결국엔 논술 준비를 통해서 정시로 가는 그 길을 열자는 거죠. 그래봐야 제가 봤을 때 고2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하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충분해요. 한 번 꼬박꼬박 푸는 거예요. 꼬박꼬박 읽고. 독서를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전 논술을 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수능이 오릅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아, 어머님들이 지금 연락 오는 게 논술을 한 1년, 2년 같이 풀었더니 국어, 영어가 계속 1등급이 나온다. 그럼 얘는 붙는 거예요. 국어, 영어가 아주 낮게 나는 아이가 논술 붙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공부로도 아주 효과가 있고 아마 풀어보면 알아요. 고도의 지적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능에 아주 효과가 있고 지금 고전 읽기 하는 아이들은 또 많이 또 풀었어요. 이미 저하고 푼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전 읽기랑 비슷해요. 사실은 이 과정이. 왜냐면 고전 읽기도 창의적 글쓰기가 하나도 없고 다 요약 글쓰기 하거든요. 그거 다 제가 이 시험을 대비해서 한 거예요. 수능에 강한 아이들을 만들려고 그 고전 읽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자, 언제 얼마나 이제 제가 보시면 고1에서 고2까지는 주 1회 한 2시간 요것만 그냥 이 이상 하지도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뭐 학원 너무 많이 다녀야 되고 혼자 공부도 해야 되죠. 고3 1학기부터 이제 주 2회로 강화해요. 그리고 저희가 여름방학부터 추석까지 거의 2회 3회씩 하고 추석 때 매일 와요. 매일. 예. 제가 매년 추석 때 정말로 열심히 해야 돼요. 이때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이때 많이 하는 거고 10월 둘째 주에 끝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끝! 그 다음에 수능 들어가야죠. 그럼 이제 아이들이 연락이 와요. 연락이 안 오면 슬픈 거예요. 수능 끝나고 갑자기 연락이 안 와. 두절돼. 그럼 뭔지 알지. 그리고 한 내년 지나 여름쯤 선생님 저 시험 다시 봐야 되는데 그래도 왜냐면 저한테 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 쓰는 습관부터 다 알고 다 트레이닝 했으니까 뭐 나 말고 또 가봤자야 이제 상황이. 그래서 하는데 수능 응시 후에 응시 대학만 써서 이제 11월에 하는 거죠. 그러면 6개 중에 제 생각에 한 3개? 3개에서 4개 보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재수할 거면 봐라 그냥. 왜? 실전을 해봐야죠. 긴장하고 풀어보는 거. 그냥 가라 이러고 다른 학교 연습학 삼아서라도 저는 돈이 아까워서라도 시험 다 가라 그래요. 근데 그 아이들이 멘탈이 안 된대요. 너무 슬프대요. 그 학교 입구만 가도. 그래서 잘 안 가더라고요. 네.
자, 누가 가르치느냐? 당연히 채점 기준을 알아야죠. 사실 저는 20년치 논술 문제가 제 머릿속에 다 있어요. 어디서 점수가 오르고 깎이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 영업 비밀이에요. 가점 포인트가 있어요. 모든 답안에. 그 가점 포인트가 한두 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실력이 갈리는데 이제 이게 논술이 대안이 없으니까 보통 대형 논술학원들을 다녀요. 뭐 연대반, 고대반 이렇게 모으죠. 문제는 비슷한데도 학교별로 또 모아요. 그러면 스타 강사가 강의를 합니다. 그냥 메가스터디 인터넷 강의도 있어요. 강의를 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잘 풀리죠. 조교가 빨간 펜으로 첨삭을 해줘요. 그게 끝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소용없어요. 저희 학원 다니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기가 고쳐야 돼요. 고친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교가 빨간 펜으로 하기 전에 먼저 눈치채야 돼요. 어딜 빼먹었는지. 그러려면 이 아이의 답안을 계속 고쳐줘야 돼요. 자, 글자 수 100자만 더 늘려봐. 글자 수 100자 줄여. 여기 이 단어 빠졌어. 단어 5개 빠졌어. 이렇게 하나하나 고쳐서 그 답이 완전 합격 답안. 그러니까 보통 한 달, 2달 하면 84점까지 나오거든요. 공부를 아직 못하지 않은 한. 그러면 93점 돼야 합격하기 때문에 93점까지 가는 답안의 첨삭에서 실력이 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4, 5점 차이예요, 논술은. 열심히 하는 애들 중에. 그래서 저는 제가 다 하죠. 그래서 뭐 다른 약술 같은 거는 못해요. 그리고 3학년은 10명 이상 절대 안 받아요. 3학년 재수 합쳐서. 전 못합니다. 너무 많으면 못 가르쳐요. 하나하나 그의 빙이 돼서 너의 마음을 내가 독심술을 해볼게 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진짜.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사실 쾌감이 가장 커요. 이 수업이. 너무 인생 역전시킨 느낌도 있고 또 이 친구들이 여태까지 제 제자고 26, 25, 8반에서 청첩장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이제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형 논술은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냥 일반론인데 내 답안에서 내가 어디서 막혔는지 어떤 데 뚫어야 되는지를 들어가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들었지만 안 늘어요. 답안지를 똑같이 써요. 대형 논술은. 답안이 실제로 바뀌어야 붙습니다. 하나하나 바뀌어야 돼요. 제가 아니더라도 논술은 하나하나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면 선생님 탓이 되게 큰데 선생이 얼마나 학교별 모범 답안을 거의 외우고 있고 이 학교에서 이 답안을 쓸 때 이 단어를 한 몇 개 정도의 싱크로율을 넣어줘야 붙는지를 완전히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논술은 왜 강사가 별로 없냐? 맨날 풀어야 돼요. 이걸 매번 풀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2026년이면 모의부터 학교별 논술이 오전, 오후, 과별로. 그럼 제가 보니까 한 100개는 풀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1월부터 학교에서 문제 업데이트 될 때까지 계속 풀어야 돼요, 문제를. 그래서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논술 선생님 별로 없어요. 그리고 비싸요. 왜냐면 귀찮죠. 똑같은 게 없어요. 대신에 10년치가 제 머릿속에 거의 다 있어요. 모든 학교별로. 그럼 어떤 답안을 어떻게 썼는지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논술은 느는 건데 그럴 만한 강사는 하나하나 봐주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돈을 줘야 될 거야, 아마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 누가 하느냐에 있고 당연히 합격률이 높은 건 거기 아이들이 많이 가잖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한 반에 서강대반이 100명 있던데요, 이러더라고. 그러면 여기 이 근방 학원이군요. 100명. 제가 물어보니까 논술 1회가 38만 원이에요. 수능 끝나고 1회가. 그래서 한 10회차 정도 해서 380을 내시더라고요. 절대로 안 붙어요. 수능 끝나고 하는 논술은 한 명도 안 붙습니다. 저는 안 받아요. 수능 끝나고 논술 어떻게 해요? 미리 해야죠. 말이 안 돼요. 그때 고액이 올라가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목숨을 거니까. 그래서 한 회에 38만 원, 40만 원짜리 학교별 반에 들어가서 다 같이 쓰고 이 국문학과 나온 조교가 빨간 펜을 해줘요. 요즘은 구하기도 쉬워요. 이 학생들 알바. 그러면 아이들이 보고 못 써요. 똑같아요. 이거는 모든 글이 똑같습니다. 자기가 답안을 완벽하게 쓸 때까지 고쳐 써서 어떤 애들은 울다가요. 8번 써요. 저하고 8번 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진짜 하고야 만다까지 아이를 끌어줘야 돼요. 왜냐면 아이가 포기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저한테 있는 노하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똑같습니다. 고1, 2에게는 주 1회의 시간을 권장합니다. 실전 논술. 고3은 주 2회를 합니다. 여름방학에서 추석은 거의 매일 하고요. 10월 둘째 주에 끝냅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고요. 실제 수능 이후에 오는 학생은 한 명도 받지 않습니다.
언제나 받지 않았어요. 누가 와도 안 받아요. 논술학원 다녔어도 안 받아요. 왜냐면 그때는 하던 사람한테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 고3이다. 추석까지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가 봤을 땐. 자, 결국 수시 합격과 수능 향상을 동시에 해야 되는 거고요. 논술 합격의 절반은 수능 최저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수능 최저가 너무 안 나온다. 논술하면 안 돼요. 최저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논술 기출을 푸는 훈련 자체가 수능 체제를 올릴 수 있고요. 내신 아쉬워도 어쨌든 논술에 있다. 지금으론. 왜냐면 서성한급의 대학을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는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학교별로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잠깐 이제 불을 켤게요. 자료 설명 여기까지 끝났고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질문을 먼저 받을까요? 질문을 듣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편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편하게. 아주 편하게. 질문이 없으세요? 일단 제일 제가 봤을 땐 궁금하실 게 내신과 수능의 연관관계일 것 같은데 내신들이 이제 뭐 여기 고3, 고2 어머님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신이 이제 안 나오고 수능이 조금 3등급쯤 나온다. 그런 막 3등급 때 한 3과목 정도가 나온다 하면 논술하면 좋아요. 맞습니다. 딱 그때가 제일 나아요. 그리고 수능이 유일하게 막 영어 계속 찍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영어 해가지고 찍고 그런 아이들 논술 유리합니다. 왜냐면 사탐을 할 수 있어요. 사탐에서 논술을 1을 찍을 수 있어요. 혹은 2까지 논술이래. 수능은 2 정도 찍을 수 있는데 사탐도 사실 한두 문제 미끄러지면 2등급 나오거든요. 근데 사탐도 고득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탐을 내가 고3인데 사탐을 안 해? 문과인데? 그럼 말이 안 돼요. 사탐 빨리 해야 돼요. 한국사 사탐 기본입니다. 한국사 사탐이 훨씬 수학보다 올리기 빨라요. 네. 그래서 고2, 고3 되셨을 때 수학이 너무 안 나오면 너무 안 나온다는 건 한 5등급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접으세요, 수학. 네. 그냥 그 시간에 다른 거 최저를 맞추는 게 나아요. 만약에 교과로 넣어도 수능 최저가 들어가니까 수능 최저를 계속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고 현역들은 최저를 아무도 못 맞춰요. 그게 늘 문제였어요. 그게 항상 이 근방 학생들이 대학 가기가 힘든 구조고 제 제자 이제 영은고에서 저번에 성균관대 붙었거든요. 걔 하나 붙었어요, 진짜. 그 정도예요, 그 합격률이. 근데 그 친구가 영어 국어 1등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수학이 5예요. 성균관대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한양대 붙은 애들도 수학이 거의 제가 본 아이들은 수학이 아예 안 되고 영어 2 그다음에 국어 1, 2 국어 1도 굉장히 잘하는 건데 제가 국어 2, 영어 2 이 정도 유지하는 고3이면 서성한 넣어요. 늦고 고3 아닌데 한 3등급 정도 나와 모의고사가. 그러면 할 수 있어요. 논술은. 올리는 거. 2까지만 올리면 돼요. 전 1도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1등급 문제 풀 이유도 없어요. 2등급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어는 특히 절대평가니까 어떻게든 2 맞게 해달라고 하세요. 영어 선생님한테. 논술 시작하면 제가 그래요. 2만 맞게 해달라 제발.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에 하고 결국 그렇게 나오면 그걸로 정시를 넣죠. 그런 효과가 있죠. 또 궁금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현실적인 이야기들 다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과생이요? 상경 넣으실 거예요? 아니면 수리 넣으실 거예요? 이과생인 거 몇 학년이요? 아직 그게 아니 이과생인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과생인 경우는 수리 논술 그냥 안 푸는 게 나아요. 수리 논술로 가지 말고 그냥 내신 학종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교과 이렇게 가는데 제가 봤을 때 어느 학원도 잘 얘기를 안 해주는 게 성북고 아이들은 학종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교과가 나요. 교과가 낫습니다. 제일 나요. 제가 성북고에서 20년 있었고 여기 원장님을 다 만나거든요. 그러면 원장님들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입시 설명이 아무리 해봤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고 그 대치동 아이들 몇 명이 관련된 입시 설명회를 우리한테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저는 성북고 아이다? 그러면 교과. 특목고 빼고 일반고 아이들은 교과와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합격률이 제일 높아요. 학종이 쉽지가 않아요. 성북고 아이 잘 안 뽑아줘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뭐 평주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긴 한데 너무 문이 좁아요. 그리고 그 학교마다 1등급 안에 꼭 있어요, 걔들. 그 시험 아무리 어렵게 돼도. 걔들 때문에 그 조금 늘만한 대학은 다 걔들이 차지하거든요.
그 이사 온 애들 있죠. 그래서 실제로 성북구 아이들이 저희 딸을 만약에 한다면 저는 일단 교과 먼저 교과로 가라. 그리고 요즘 뭐 세특 이런 것들이 크게 이제 힘을 잃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아주 어린 학생도 있을 건데 뭐 2028년에는 서술형이 되고 다 차치하고 이건 뭐냐면요. 요즘 AI 때문에 전부 구술 면접이 될 거예요. 네, 100%입니다, 이거. 갈 수밖에 없어요. 대학 지금 교수님들이 모두가 하는 말이 야, 우리 구술 시험 보자. 방법이 없어요. 구술 시험 뭐냐면 그 자리에서 문제 줘요. 문제 쓰고 말해요. 대화. 교수님하고 대화하면 끝나요. AI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알아요. 이게 원래 본고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갈 거예요. 왜냐면 AI도 못 믿겠고 AI 외워서 독서록도 못 믿겠고 이젠 세특도 못 믿겠고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구술 면접 40% 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직전에 논술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논술이 끝나면 구술 면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지금 여기서 아이가 어린데 남학생인데 그 남학생 성배를 그렇다는 게 아니고 글씨 너무 못 쓰잖아요. 큰일 나요. 교수님들이 세 줄도 안 읽습니다. 정말로요. 너무 위험해요. 왜냐면 그 아이들 지금 28년도 되면 또 쓰기로 보잖아요. 그러면 안 읽는다. AI가 못 읽어요. 아, 진짜예요. 못 읽어요. 이 OMR 카드로 글씨 맞히지 않으면 분명히 이거를 인터넷으로 할 건데 못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글씨는 되게 큰 문제거든요. 생각보다. 왜냐면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글씨는 신경 씁시다. 진짜 아이들 지금 못 쓰는 아이들 진짜 대학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대학만 아니잖아요. 하도 쓰기 시험이 많으니까 글씨는 발목 잡힐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들이대는 시대로 오지 않는 한 그건 조금 중요한 거고 아이들 남자아이들 중에 논술을 잘하는데 글씨 못 써서 정말 고생하는데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 난리 나요. 진짜 글씨 정말 읽고 싶어요. 너무 근데 소리는 걔가 컴퓨터 치는 거 보면 너무 잘 썼어요. 근데 교수님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제가 많이 여쭤봐요. 성의가 없다. 자세가 안 됐다. 그거 아이들 스캔해가지고 한양대는 아이들 답안지 그대로 올려주거든요. 글씨 이쁩니다. 아주 이쁘진 않더라도. 그리고 진짜 못 봐줄 정도의 글씨여도 글이 어느 정도 잘 쓰는데 너무 못 봐줄 거는 아예 판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의외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정서법, 점, 동국대 이런 대학은 괜히 점이나 이런 거 잘못 찍으면 다 깎아버려요. 네. 유일하게 그걸 봐요. 예를 들어 성대는 그래도 직직 그어도 되는데 원고지 보고 안 쓰면 깎아요. 써 있어요. 그런 학교가 있어요. 학교별로. 그래서 정서법도 어릴 때부터 잡는 게 중요합니다. 애들이 컴퓨터만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익숙치가 않아요. 이거. 그래서 막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글씨 너무 작게 쓴 여자애들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왜냐면 안 보여요. 진짜 막 점자처럼 써요. 그냥 그게 큰일 나는 문제라는 거죠. 나중에 그런 일로 큰일 납니다. 네. 그렇게 되고 논술은 완전히 요약시험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이건 있어요. 이 제시문들을 보시면 그 자리에서 요약하는 거지만 자기가 아는 게 많거나 시사나 배경 지식이 있으면 당연히 요약이 쉬워집니다. 당연하죠. 사실 고전이 너무 많이 나와요. 논술에도. 그리고 어려운 텍스트에 대해서 익숙한 애들은 우리 아이들 이거 풀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잘 풀어요. 특히 저희 고전일께서 하는 능력고사 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의 중학생 버전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 문제를 내는 동기까지도 영상을 다 써드리잖아요. 그걸로 독해력 테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말씀드린 고전일기에서 능력고사도 잘 보고 고전일기 좀 오래 했던 애들 논술 잘할 것 같아요. 실제로 잘하고. 만약에 어린 학생이라면 고등학생이 아니라면 일단 고전일기에 관심을 좀 갖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제시문 수준이 수능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수능이 이 정도 제시문이 나오는데 보시면 문학과 비문학과 도표가 다 짬뽕 돼서 컨텍스트를 쓰게 합니다. 컨텍스트. 보이지 않는 맥락을 쓰게 하는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누가 국어 1등급을 받느냐. 제가 제 제자들 중에 수능 국어 1등급이 전국에서 4,000명이죠. 4,000명밖에 안 돼요. 4%밖에 안 들어가니까. 정말 소수인데 그 아이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 최희준의 광장을 주고 비평문을 써봐. 이러면 쫙 써요. 그냥. 광장의 주제가 어떻고 문체가 작품을 읽고 그 자리에서 비평문을 써요. 비평가처럼. 이런 아이는 1등급이 나와요. 제가 실험을 많이 봤어요. 그 비평문을 쓸 수 있어야 돼요.
논술은 비평문이에요. 어떤 비평문이냐면 문제집의 해설 있죠. 작품 해설. 콤마 하면서 이것은 상징적 의미와 아이러니를 주며 뭐 이런 있죠. 어려운 말 잔뜩 써 있는 거. 그 문제집에 그거를 아이가 쓸 정도가 되면 1등급이 나와요. 나옵니다. 시켜보세요. 나옵니다. 그 학생 해보세요. 그게 내가 소설을 딱 주어줬을 때 시를 딱 보고 공무도화가야. 그럼 쫙쫙쫙쫙 비평문 써요. 그러면 걔는 1등급 나와요. 이거 확실하고 그 아이는 논술도 합격해요. 제가 그래서 비평문을 잘 쓰는 아이로 만들려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게 독해의 정확한 능력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식을 맞추면요. 제가 봤을 때 아이들은 자기가 왜 맞는지 왜 틀는지 모르게 객관식을 풀거든요. 솔직히 국어 시험이 그런 운빨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문학이 이제 보면 이제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이 하나하나는 되게 기괴한 문장이에요. 그 수능에 나온 게. 근데 맥락 속에서는 대강 이해가 돼요. 이제 이게 수능이거든요. 그 맥락과 고맥락과 저맥락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수능의 능력인데 그것들은 당연히 책을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쓰는 애한테 가져지는 능력이에요. 근데 글을 많이 쓰는 건 생각 쓰기가 아니고 요약을 많이 쓰는 아이들이 잘해요, 그걸. 자기 생각을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아예. 그래서 평소에 공부시킬 때 저 같으면 문제집보다 지문 요약을 시킬 겁니다. 무조건. 네. 그게 사실 제 조카들도 그렇게 공부를 시켰고 제가 좋은 대학 간 애들 다 비슷해요. 맥락 그렇게 쫙 돼요. 그래서 뭐 논술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고 영어도 요약하라 그래요, 제가. 지문 요약, 해석. 그리고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은. 큰 맥락을 빨리빨리 쫙쫙 끌고 가야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문제집만 풀어서 아이들이 선다형을 갈라내는 눈만 길렀다가는 킬러 한 번만 나오면 틀립니다. 그렇죠? 킬러라는 건 뭐 이런 거죠. 국어에서 암세포 얘기 나오고 막 이러면 미쳐버리죠, 애들은. 암세포 얘기를 자기가 알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대략 이런 맥락이라는 것을 맥락화해서만 스토리텔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문학 책보다 문학책을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독서는 문학이 더 중요해요. 제가 여기서도 어머님들이 비문학 좋아하셔서 제가 많이 하는데 분노에 포도하는 아이가 있고 총균세 하는 아이가 있는데 총균세가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총균세가 훨씬 쉬워요. 비문학 텍스트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요약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요약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어휘의 수준도 높죠. 제가 고1 영어 모의고사 시험지 보니까 고1 것, 몇 달 전 거 보니까 뭐 비기하학적 구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단어로. 비기하학적 구조. 이제 애들이 이제 가만히 있는 거죠. 자,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비기하학적 구조가 뭐지? 하고 뉘앙스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이들은 써보지 않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그랬을 때 맥락을 못 잡아요. 그래서 어려운 글을 읽어야 됩니다. 읽고 쓰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중학생인데 내가 서성안에 보내고 싶다. 그 이상으로 보내고 싶다 하시면 중학생은 모의고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중학생은 모의고사 공부를 안 해요. 중학교 시험이 너무 쉬워요. 그래도 저희 딸도 B 맞더라고요. 예, 놀랍지만. 예, 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문제 어렵게 되면 B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중학교 시험 가지고는 실력이 안 돼요. 왜냐면 뭐 1시간 공부했는데 100점 맞고 이래요. 그 막 도덕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아이들이 안심해요. 그리고 학원들은 당연히 중학교 내신만 해요, 계속. 어머님들이 내신 삐끗하면 학원 우르르 옮기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모의고사 공부를 전혀 안 해요. 이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그 공부를 못한 게 고등학교 때 바로 박살나는 거야. 그래서 중학생이다. 난 서성한 이상 간다. 그러면 모의고사 형태의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건 고전 읽기가 될 수도 있고 영어는 지문 독해가 될 수도 있고 방학을 이용해서 그런 공부들을 해야 돼요. 자꾸 모의고사. 알든 모르든 내신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신이 중학교 내신. 그냥 박박 외워서 맞히는 이상한 문제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자꾸 요즘은 한성여중 같은 중학교는 약간 외부 지문을 갖고 오더라고요. 중학교인데. 그래서 어렵게 내더라고요. 보니까 시험을. 근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성신여중과 한성여중을 봤을 때 성신여중은 너무 쉽고 한성여중은 너무 어렵게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성여중이 특목고를 한 명을 못 붙여요. 굉장한 문제죠. 한 명을 못 붙여요. 그러니까 그 과고라 자사고가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 명이. 어머님들이 난리를 안 치는 이유는 전 사실 좀 모르겠어요. 그건 큰일 나는 건데 한성여중 선생님들끼리 이러신다 하여 이거 저는 저희 딸에게 들은 건데 100점 안 나왔어. 너무 기분 좋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너무, 왜냐면 아이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한성연중에 얘기를 하면, 그래서 시험이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점점 안 하죠? 안 하니까 특성화고로 다 가는 거예요. 40%예요, 특성화고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딸 말이 악순환 구조에 들어간다, 다 같이. 내가 공부를 못하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포기하고, 포기하니까 특성화 간다. 그러니까 학교들이 이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고르실 때도 상의하세요. 그리고 컨설팅을 돈 주고 받지 마세요. 여기 통계가 다 있어요. 다 정리해놨어요. 제가 심지어 학교별로. 이 학교는 뭐가 문제고 언제 뭐가 누수나면 다 있어요.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컨설팅을 뭘 돈 내고 하세요. 절대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학교는 학교마다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늘 헷갈리는 게 이 학교를 가면 내신은 잘 딸 것 같은데 분위기는 안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분위기에 우리 아이는 너무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는 데를 보내면 또 못 따라가요. 그래서 어쩌라고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이제 어머님들의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너무 수능형 아이다. 그럼 조금 어려운 게 맞는 것 같고 수능이 너무 버거워. 그러면 좀 내신이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판단하는 게 낫고 분위기 따라 애가 공부를 하고 안 하는 거는 그냥 그 복불복이에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친구 만나는 거에 따라 달라져가지고 그런 데서 원인 찾으면 안 돼요. 예, 왜냐면 뭐 분위기 안 좋아도 공부를 다 합니다. 예, 말이 안 돼요. 일단 그냥 인서울 서성한 가는 애들 중에서 분위기 안 좋다고 뭐 떨어지고 이런 애는 없어요. 그냥 1, 2등 해요, 다. 혼자 하거든요, 공부. 예, 그래서 분위기는 너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다. 대신 중학교 성적을 믿고 안심하지 마시고 중학교 때 모의고사형 공부, 그러니까 영어 수학 학원에도 얘기를 하세요. 모의고사 공부 좀 해달라. 내신에 집착하지 말아달라. 이게 맞아요. 예, 아니면 뭐 3학년 중3인데 중2 거 못하면 중2 거 해야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나아요. 맞습니다. 왜? 이게 마라톤이에요, 어머님들. 언제 터지면 돼, 잭팟이. 고3 때. 그럼 그때까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얘기예요. 저희 딸이 버린답니다, 수학을. 자기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중3인데. 왜? 그랬더니 수학 학원에 앉아있잖아? 문제를 뭔데 초점이 안 보여, 이런. 진짜 그런 표현 썼어요. 몸이 반응하나 봐, 수학이 싫어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3등급 맞으면 진짜 하나님 기적이고요. 버린다는 말을 지금 할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버릴 수 있어요. 분명히 저는 알아요. 저희 아이가 수학을 버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버리라고 할까요? 그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컨설팅인데 좀 그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벌써 수학 시간이 그럼 모든 시간이 노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제가 아이한테 버리지 마. 중1 수학부터 다시 하더라도 모르잖아. 오수할지. 이렇게 말해요. 육수할 수도 있어. 그 수학이 언젠가 효자가 돼. 진짜 그래요. 그러면 또 설득 당하죠. 그러면 이번 시험은 버릴게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 진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공부를 오래 했고 아주 오수 육수 제자들 많이 봤잖아요. 약 먹고 정신과 약 먹고 공부해 거의 다. 걔들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버리는 건 없어 인생에. 그럼 이런 얘기 또 해요. 애들이 수학을 버릴 테니까 과학을 할게. 수학을 버리면 과학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문, 도덕 이런 거 버리거든요. 애들이 벌써. 안 들어간다고? 버리지 마는. 그 태도예요. 삶에. 그러니까 제발 시험 전날에 보는 게 바로 버리는 건데 전날에 처음 보는 게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맞잖아요, 솔직히. 근데 한 달 전에 한 번이라도 봐달라. 제발. 그러니까 중학교 때 버린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버린 거는 이제 고1 지나가면서 고2 때 봐서 양을 줄이는 거지 버리는 건 고2 때 이제 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예, 절대 못 버리게 하세요. 그 삶의 태도입니다. 그건. 그래서 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학을 박터지게 붙이고 있는데 3등급까지 나오면 유지하시고 3점짜리 문제 맞추는 거거든요. 3등급 나오면 잘하는 거죠. 수학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잖아요, 아이들한테서. 근데 뭐 이것도 문제예요. 초등학교 때 분명히 고등학교 수학까지 다 했는데 고등학교 가도 수학 힘들죠. 근데 이게 수학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옵니다. 네. 지금의 한국의 수능이란 시험은 한국사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에요. 맞아요. 어느 입사 시험보다도 어렵고 로스쿨보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아이에게 이제 너무 비교하지 마시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 때와 우리 때 문제랑 수준이 10배는 올라갔어요. 그래서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유지한다. 3등급으로 유지한다. 모의고사 진짜 잘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칭찬 많이 해줘요. 얼마나 힘드니 버티느라.
3등급 유지해도 잘하는 겁니다. 근데 2등급, 1등급 나와 그러면 걔는 정말로 각오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영혼을 갈아 넣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수능이랑 이제 아이들이 자사고나 특목고를 간 경우에 지금 내신이 계속 막 헉헉대면서 쫓아갈 수 있는데 내신이 너무 낮지 않으면 뭐 4등급, 5등급 정도 해서 이제 학교별로죠. 예를 들어 내가 서울여대까지 갈 거야. 그러면 내신 5등급이어도 하면 돼요. 내가 외고인데 5등급이야. 근데 서울여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이입니다. 문제가 서울여대는 못 가겠다 하면은 이제는 그러면 이제 논술의 기로로 들어와야죠. 맛을 봐야죠. 뭐. 맛을 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가 가고 싶다는데. 그죠? 그걸 또 할 수 없고요. 또 아이들에게 또 제일 먼저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네임드에 대한 너무 큰 환상? 예. 그러니까 고대와 중앙대에 막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아쉬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냥 가면 돼요. 가까운 데 가면 되고 제가 어머님들 기대를 낮추는 게 아니라 오수 육수까지 하는 걸 보면서 좀 이것이 잘못됐다고 느꼈어요. 재수학원만 좋은 일 시키고 있구나. 재수학원 정말 떼돈 벌고 있거든요. 그 한국 사회의 강력한 능력주의 때문에 아이들이 고대와 중앙대 레벨을 하는 건 자기들끼리의 문제지 실제로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그 대학 하나에 그 목숨을 걸어서 특히 그리고 높은 학교를 가는데 막 진짜 옛날에 농업대처럼 이상과를 가요. 애들이 이상과 낮은 과 100% 재수합니다. 못 다녀요.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일 희한한 게 무슨 문헌 정보 컨텐츠 뭐 이런 그러니까 약간 알 수 없는 과 같은 거 가거든요. 그냥 모르고 가죠. 왜냐면 제일 낮으니까. 그러니까 사학과 하면 사학과 좋아하고 뭐 사회학이면 사회학인데 무슨 융합 컨텐츠 무슨 비즈니스 과 막 이런 거 가죠. 그러면 아이들이 못 다녀요. 못 다녀. 제일 많이 못 다녔던 데가 출판 디자인학과였어요. 예, 아이들이 진짜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네임들을 높이려고 그냥 넣어요. 아이들은 그래요. 그때는. 근데 안 다녀요. 중간에 재수한다고 100% 얘기할 거고요. 반수 한다고 하는데 그 반수 별로 효과 없습니다. 그냥 재수해야 돼요. 하려면. 반수한다고 나오지도 않아요. 잘. 그래서 반수보다는 하려면 차라리 3월부터 여름까지는 재수학원은 꼭 나가고요. 논술을 하게 된 경우에는 7월에 오셔라. 저하고 논술 한번 했으면 그렇습니다. 또 상황이 다 틀릴 테니 개개인별로 제가 상담은 해드리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좀 학교별 분석을 원하시면 지금 물어보는 학교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학교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제가 모든 학교를 다 말할 수 없고 여기 고등학생들 직접 물어봐도 돼요. 직접 들어오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궁금한 학교. 부끄러워요? 네, 궁금한 학교 물어봐 보세요. 괜찮으신데? 혹시 재수생 있으신가요? 아, 없으시군요. 아, 그렇군요. 네. 혹시 네. 재수를 하는 학생은 네. 지금 들어와서 민수 처음 하는데 네. 조금 가능성이 그 일단 네. 그 수능 모의고사 봤을 때도 3등급이 나와야 된다고 네, 3등급 나오면 해볼만 해요. 해봐야죠. 근데 네. 근데 국어도 그렇고 3등급, 영어 3 정도. 그러니까 평균이 3등급. 네, 근데 수학 빼고 만약 문과면 평균 3 나오면 하면 한데 일단 그 아이가 사실은 그 아이가 되게 잘 쓰는 학교가 있어요. 보면 아이별로. 그러니까 뭐 어떤 아이는 약간 진짜 한양대 같은 스타일 잘 쓰고 어떤 아이 숙대 같은 거 잘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써보고 결정해야 돼요. 그럼 처음에 아이를 이제 받을 때 그 아이의 능력이나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고서 아니요, 수업을 해봐요. 학교별로 다 맛을 보고 풀어봐요. 그 다음에 결정해요. 수업하기 전에 네, 그렇게 하고 본 수업 시간에 다 풀어요. 그래서 요 답안 써보고 저 답안 써보고 하다 보면 딱 알아요, 제가. 그래서 이 학생은 요 계열 학교를 쫙 넣어야 된다. 이렇게 잡아줘요. 그럼 학생을 처음에 받으실 때 네. 어떤 조건이 있는 거고 수능 뭐 네, 맞아요. 모의고사 3등급이에요. 네. 수능이 아니라 모의고사. 네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수능 그 모의고사를 어렵게 보잖아요. 네네. 평균치. 네네. 평균치입니다. 3점대에 있는 거. 네, 그럼요. 네. 3.9. 네네. 그래서 괜찮아요. 왜냐면 3, 4 들어가니까. 근데, 그러니까 국어를 많이 보긴 해요, 일단. 국어가 5 나오면 논술 못 풀어요. 그러면 뭐 3.9나 4등급이나 뭐 크게 차이가 없는데 네네. 그것도
왜냐면 지금 2합 7이 있잖아요. 4등급, 3등급 넣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죠. 되죠. 3, 4등급 정도는 다 돼요. 예. 네. 근데 이 아이를 제가 끌어올려서 막 성균관대까지 넣겠다라는 그 전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건대까지 가면 진짜 잘 간다. 이렇게 제가 결론 내려드려요. 한 달만 수업하면 알아요. 네. 지금 7월 보니까 7월 둘째 주부터 수업 진행되는 거예요. 네네. 이게 몇 달간 한다고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근데 아이들마다 다르죠, 상황이. 약속은 또 안 하신다고요? 네네. 약속은 안 하는데요. 그 몇 달만 해서 안 된 아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해보면 알아요. 아이도 알아요. 못해, 이렇게.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게 이제 정시에 약간 그게 정시로 가야죠. 그렇죠. 그때는, 예, 안 되면 논술 하면 안 되죠. 근데 제가 해보고 논술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냥 정시에 집중하세요. 이런 게 나아요. 근데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쉽죠? 근데 아이가 알아요. 절대 못 푸는 아이 있어요. 여기 예. 수업이 그러면 매주 매일 있는 거예요? 아, 여기 있어요. 시간표. 시간표는 개인적으로 여기 물어보시면 들어올 수 있는 반이 있고 다 제 강의예요. 그래서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요. 또 궁금하신 거? 이 고등 예비반은 지금 중3 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고1이요. 네네. 중학생들은 저희 고전읽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 상담하시면 되고요. 다 고등학생이에요, 이거는. 네. 궁금하신 게? 이제 마지막 카드라고 어쩌면 논술을 쓸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건데 제가 느끼기에 어머님들은 서성한 아래로 안 보실 분들이 많아서 논술을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저를. 이왕 마음에 그렇게 먹으신다면 일찍 오세요. 하루라도 일찍 오세요. 무조건. 예. 왜냐면 내신이 너무 고등급, 사실 내신 1, 2등급 나와야 되잖아요. 일반고에서. 서강대 정도 가려면. 그거 안 나오면 지금 일반고인데 내신 1, 2등급 안 나와. 그런데 서강대 가고 싶어. 그럼 빨리 얘기하세요. 빨리 와서 연습을 해야죠.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 재수 안 하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가 서울여대, 동덕여대 정도 가겠다 하면 꼭 논술할 필요 있나? 저는 이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라리 교과나 학종 챙기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서울여대, 동덕여대, 그 여대계요. 근데 숙대부터는 또 약간 좀 어렵거든요. 숙대, 이대 여기부터는 좀 아주 고득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논술이 필요하다. 그 밑에 대학은 그냥 밑에 대학에 맞게 그 시간에 내신이나 교과 준비하는 게 낫다. 이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왜냐면 요즘 최저, 교과 최저 중에 한 과목 3등급 이런 게 있어요. 한 과목만 3등급 맞으면 돼요. 그래서 최저가 낮아요, 교과가. 그래서 그냥 이제 동덕여대 한 이 정도 한성대 수준 정도로 만약에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논술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냥 교과로 가세요. 그리고 그 윗대학 조금 자꾸 높은 데만 가고 싶어 해. 그러면 빨리 상담하시고. 이렇게 마음을 정하시는 게 좋고, 중학교 3학년까지는 저희가 고전읽기를 해요. 여기 지금 고등학생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제가 제 졸업생 반 카톡방에 모아놓고 숙제 지도도 다 해주고 있어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아이들이 질문이 많아요. 수행평가, 고등학교 왜냐면 고교 학점제라서 레포트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벌써 책 찾는 것부터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또 돈 주고 어디서 할까봐 나한테 물어봐 해가지고 그 방에서 아이들하고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원생들은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고1, 고2인데 내신이 좀 나와. 그리고 학종 넣어볼 것 같아. 그럼 학종은 쭉 하세요. 네,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있는데 늦는 게 그러니까 빨리 정하는 게 좋지 늦으면 조금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자꾸 평균 추이를 보시고 아이의 상태 체크를 좀 보시고 좀 계속 아이의 글쓰기에 따라 또 과에 따라 또 날짜에 따라 지금 학교를 다 정해야 되니까 빨리 와서 상담 받는 게 좋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시간표는 여기 있고요. 문제들 보시면 되고요. 논술 문제는 실제 논술 문제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몇 분 안에 이걸 푸는구나. 이걸 보시면 되고 수업을 신청하실 분은 제가 신청지를 드릴 거예요. 수업 신청지가 있어요. 고등학생들 신청하시면 되고 제가 또 다음 주부터 중학생 동기부여 특강을 해요. 네, 중학생들 불러다 얘기 좀 해야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3회차를 준비했는데 고등학교 동기부여 특강도 할게요. 네. 그때는 차라리 학종이랑 다 들고 와서 얘기를 애들하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보다 아이들을 제가 더 많이 만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알고 본인이 결정을 할 수 있게 정보를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원의 아이들은 계속
이런 동기부여 특강 그리고 계속 이런 학생들과 만나는 시간을 제가 갖고 비용을 받지 않는데 일찍 신청해 주시고 빨리 마감되니까. 왜냐면 저희가 적은 교실에서 하거든요. 아이들 중학생 동기부여 특강은 좀 중학생들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거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